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네, 대한불교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입니다. 여기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고요. 사단법인 동련의 이사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신공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스님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 성전 스님 하시는 아침 방송을 대신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예, 한 일주일 정도 했던 아, 기억이 납니다. 네, 너무 인기가 많으셔서 다시는 대신 안 오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 저희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가끔 뵙던 그런 기억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 함께 하시는 BBS 초대석은 처음이시니까 저희 시청자 그리고 라디오로 함께 하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BBS 초대석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불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백년대계 본부의 사무총장 소임을 일단 맡고 계십니다. 백년대계 이름만 들어도 뭔가 엄청난 그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한 사업을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네, 백년대계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오늘 모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또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예, 2019년 4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100만 원력 결집불사를 선포를 하고 나서 이제 2주년이 됐습니다. 일단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익숙한 분도 계시지만은 그게 뭐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소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만 원력 결집 불사는 100만 명 사부 대중이 매일 100원의 보시바라미를 시작으로 해서 부처님의 법을 바로 세우고 자리이타의 보살행을 내가 먼저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네. 매일매일 쉬지 않고 아주 작은 실천을 통해서 100만 명의 불자님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한국 불교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5개 불사를 시작으로 해서 네. 현재는 10개의 대작 불사가 전국 각지에서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홍보 스팟을 말 때 하루 100원이면 됩니다. 100만 원력 보살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멘트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하루 100원이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루 100원이 필요한 걸까 그랬습니다. 근데 5가지 사업에서 이제 10가지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10가지인지 일단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00만 원력 결집 불사 10대 사업이 있는데요. 네. 이 사업은 2019년 제36대 총무원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네. 총무원장 스님의 원력 발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불사는 현재 한국 불교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또 미래 한국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계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이 있고요. 네. 한국과 인도를 넘어 세계 수행과 문화 도량이 될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 분황사 건립 불사가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종단과 군종교구가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육해공군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불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에 건립 중에 있는 불교 문화의 다양성과 미래의 불교를 새롭게 펼칠 한국 불교 문화 체험관 네. 건립 불사와 또한 한국 전통 가람 형식의 광제사 대웅전 건립 네. 불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네. 보존해야 될 미래적 가치가 높은 성부 문화재를 보존 처리할 수 있는 불교문화유산 보존 센터 건립이 준비 중에 있고요. 네. 또 12.7 범난의 진실과 역사적 실체를 널리 알리고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12.7 범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을 또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그렇죠.
스님들을 위한 불교 요양원 건립 불사도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600년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한국 불교를 굳건한 반석 위에 올린다는 의미가 있는 경준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 예경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역 불자들의 힐링과 휴식의 공간이자 지역민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위례 신도시 건립 불사, 그리고 마지막 사회적 위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네. 나눈 기금 사업 등을 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뭐 그냥 10가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한국 불교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총 집합을 시켜놓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한 가지만 하기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 10가지를 다 한다는 거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스님 그 실무 책임자로서 어떠십니까? 네, 아무래도 총무원장 스님이 네. 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음, 어떻게 보면 전 종도들이 네. 이 불사에 함께 마음을 또 쓰고 음, 또 함께 원력을 세우고 있지 않나 생각을 네. 합니다. 우리 또 원장 스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총무원장 스님을 모시고서 신년 대담을 하면서 이 100만 원력 결제 불사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너무나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마음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뭐 심지어 그 홍제사 영예법당 같은 경우는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예, 하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분황사에 대해서도 일정까지 다 꿰고 계시고 그런 걸 볼 때 정말 이 조계종에서 뭔가 미래의 어떤 대계로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올해 초였죠. 그 인도 붓다가 분황사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중계를 하면서 예. 그걸 봤었는데요. 인도 현지의 또 붓다팔라스님 저희도 전화 연결해서 이 분황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여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현재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상당히 그 기온이 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날씨 부분도 그렇고 기후적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음, 이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네. 발생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공사가 잠시 중단되고 있지만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현지하고 상황을 점검하면서 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불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세종시에 건립되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네. 4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군요, 정말. 예, 현재 네. 뭐 순조롭게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광제사 네, 대웅전 전월산에. 건립 불사는 공정률이 한 48% 정도 같이 가고 있군요. 예, 같이 정말. 현재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9월경에 상랑식을 봉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네. 이런 불사들이 아무 장애 없이 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 분황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연초에 말씀들 하시기를 이 4월 정도까지만 공사하고 그 다음에는 우기가 오면은 공사를 한 9월까지는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환자까지 또 발생을 했으니까 당분간은 그러면 일단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모든 공사가 네. 중단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확진자를 격리시키고 전체적인 이제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그런 현지와 네.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일단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이 제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광제사를 이제 건립을 하고 지금 거의 50%에 가까운 그런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세종시에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광제사를 딱 찍어서 여기로 간다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그다음에 또 어떤 상징적인 네. 또 앞으로 어떤 행정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또 원장 스님께서는 이곳에 새로운 어떤 불교 문화의 어떤 트렌드를 네. 좀 생각하고 계셨고 또 그러면서 한국 가람 형태의 네. 광제사를 건립을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어떤 불교를 좀 더 이렇게
널리 전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롭게 또 만들어진 그런 도시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어서의 포교라는 부분이 또 새로운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음. 문화 또 그다음에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힐링 공간, 네. 그다음에 체험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세종시의 많은 분들에게 어떤 하나의 수행 공간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네. 합니다. 세종시가 행정도시로서 처음에 마련이 될 때만 하더라도 거기 이제 이렇게 공무원들 내려간 분들이 밤이 되면은 너무 유령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활기찬 그런 도시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런 속에서 불교가 뭔가 사회적인 안정을 찾는 데 역할을 좀 많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뭐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호국 홍제사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절이 없나? 왜 군부대에 절이 없지? 뭔지 처음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해법당과 영례법당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군부대 내에 있는 네. 대부분의 법당들이 영 내에 있다 보니까 네.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음. 또 이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어떤 종교 신앙 생활을 하기가 좀 많이 불편하죠. 24시간 마음대로 드나들 네, 수가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번에 이제 그 홍제사 건립을 통해서 네. 이제 이곳은 이제 영해에 있습니다. 영해법당으로. 영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불자님들뿐만이 아니라 음. 군 장병 가족들이라든지 네. 누구나가 쉽게 다양한 뭐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네. 또 수행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마 자리 잡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종교구장이신 우리 선묵 혜자 스님께서 또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또 홍보 저희 스팟도 계속 나가고 예. 있는데 이런 어떤 것들에 참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군포교라는 거에 참 중요성이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이제 종단이 여러 이제 그 계층의 포교 전략들을 세우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아마 군포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린이 또 청소년 또 청년 시절에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종교를 접하고 또 그것이 나중에 어떤 사회인으로서 또 이렇게 그 과정을 그 밟아가는 과정 중에 아마 군대 생활들을 남자분들이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 안에서의 어떤 신앙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뭐 군종교구가 따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또 이제 군법사들도 네. 굉장히 어떤 그 군포교에 매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엉뚱한 질문인데 왜 군대에서 불명을 받으면 다 두 글자일까요, 스님? 아무래도 뭐 우리가 이제 남자 이렇게 불교 신자들 불명을 줄 때 네. 스님들께서 이제 두자로 이렇게 아마 해서 주는 것이 통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뭐 두자 뭐 세자 이게 글자 제한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대부분 두자로 이렇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좀 멋있는 이름들 많이 받아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불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사실 한국의 어떤 유산이라고 하면 불교문화유산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 불교 내에 많은 그 문화유산들이 소장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좀 데이터하고 좀 전산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 이제 6월에 이제 건축 허가가 나올 예정이고요. 예. 11월에 이제 불사가 착공이 되어져서 네. 2024년에 아마 6월에 준공식을 봉행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계획안을 세우고 있는 그런 불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분황사는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세종시는 지금 한 반 가까이 가고 그렇죠. 있고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호국 홍제사도 계속해서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에 이제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예, 네. 예.
그리고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12.7 범란. 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뭐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라는 말은 과연 언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저는 솔직히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명예 회복을 위한 이 사업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12.7 범란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불사가 네. 올해 8월경에 이제 각 그 정부 부처에서 적정성 검토를 아마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네. 2024년에 아마 불사가 착공이 되어져서 2027년 정도에 이제 준공식 봉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2024년에 완공이 되고 나면은 그때 또 착공에 들어가서 그렇죠. 12.7 범란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은 이제 2027년까지 가게 되는 이 예. 순서를 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나 봐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불사 어떤 계획이 뭐 종단에서 이렇게 하고자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정부 지자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협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불자들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좀 더 추진의 속도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계사 중심의 그 총본산 성역화 사업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조계종 그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조계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또 문화 또 역사 이런 어떤 그 조성을 위한 사업인데요. 네. 지금 현재 부지 확보가 이제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가 4건 4필지를 이제 매입을 했고 조계사 구역 부지로 해서 4건에 또 6필지를 지금 현재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지를 계속해서 이제 매입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계사가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한 뼘 땅도 굉장히 소중하게들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계사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은 잠시 행사를 하다가 이렇게 조용해진 타이밍이면 그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상업지구에 소음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쨌든 여여함을 다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 주변에 그 좀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해서 그 비싼 땅들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 하려면은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지금 현재 조계사 주지 스님께서 원력을 가지시고 또 이 부분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 스님께서는 나중에는 사부대중 다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하시면서 불교병원과 불교 요양원 건립불사를 굉장히 큰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걸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일산 부지를 지금 현재 그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불교 요양병원은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어떤 불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불사도 종단에 있는 특히 노스님들 뭐 비구 비구니 스님 할 것 없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일산 동대병원 근처에 부지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이렇게 분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지역에도 많은 그런 분원들이 생겨서 우리 불자님들이 좀 접근성이 좋아지고 우리 스님들께서도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 남산 열암곡의 마애부처님 사진을 보고 진짜 놀랐어요, 스님. 그렇죠.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갔으면은 코가 파손이 됐을 텐데. 뉴스에 보니까 1mm의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1mm의 기적. 그때 아마 600년 전에 지진으로 인해서 아마 이 마애불이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전면으로 앞으로 넘어지신 거죠. 그래서 다행히 그것이 이제 또 이렇게 발굴이 돼서 지금 현재 경주시 또 문화재청 또 종단의 문화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경주 불국사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직접 한번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아무래도 그 마애부를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뭐 평지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어렵죠. 것 그러다 같아요. 보니까 이제 시일도 좀 많이 예상보다 걸리고 네. 또 이게 이제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장비가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은 아무튼 경주시도 그렇고 문화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불교의 불사라는 게 사찰의 위용을 갖추는 불사도 있지만은 복지를 위한 불사도 있고 포교를 위한 불사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는 10대 사업이 그런 것들을 다 골고루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떻게 보면 전부 이 불사들이 네. 지금 이 시대에 또 앞으로 불교의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어떤 그런 그 방향을 가지고 네. 진행하고 있는 불사가 아닌가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역시 또 위례신도시 종교시설 건립불사와 또 나눔기금 그리고 신도시 거점 포교당 불사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위례 신도시도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신도시다 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어떤 사찰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많은 불자들을 유입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불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네. 지금 현재 4월 중에 시공사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네. 5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현재 종단에서 이번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네. 나눔 기금을 조성해서 난치병 어린이 이 치료 지원과 네. 또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서 그쵸. 자비 선물, 그다음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이제 마스크를 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을 비롯해서 또 노숙자나 또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짜장 자비 공양을 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아름다운 동행이라든지 사회복지재단과 네. 협의해서 5월 중에 이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나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복지라는 부분이 이 종교계에 많이 위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제대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또 이제 종교의 사회적 기능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지 예, 않나 그렇죠. 싶습니다. 예. 우리 스님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 사업들이 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들지만은 네. 지금 현재 백만원력 결집 불사에 동참하는 또 각 그 여러 불자님들의 마음, 정성 또 우리 스님들의 그런 어떤 또 원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모아진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불사도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백만 원력 결집 불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총무원장 스님의 네. 그런 원력으로 또 미래 불교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기 위한 시작인 거죠. 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불교가 정말 위기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네. 인구 감소라든지 네. 또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불교도 다양한 어떤 시대의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모든 사부 대중들이 한 분 한 분의 원력과 신심들이 모여져서 또 우리 한국 불교가 좀 더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이번 불사를 통해서 네.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불사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10년 대계, 100년 대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불교 방송에서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같이 협조를 하려고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 또 불교 방송을 보고 들으신 다음에 가입하셨다고 예. 그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스님, 이 동참하고 싶다면 이 10대 사업에 동참하고 싶다면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뭐 불교 방송을 네. 비롯해서 여러 교계 언론에 네. 이 백만 원력 결집에 대한 안내 또 현재 불자님들이 아마 다니는 사찰에도 네.
이 백만올려 결집 불사 포스터라든지 또 특히 지금 현재 사찰에 그 바로저금통 이런 예. 것들을 배치해서 아, 맞습니다. 그 바로 예. 저금통 원장 스님께서 이렇게 받아서 넣으시던 예, 기억이 그렇죠. 납니다. 네. 이제 그것을 통해서도 작은 정성이나마 누구나가 함께 동참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름다운 동행으로 연락하셔서 문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바로 저금통을 또 소중하게 하나씩 해서 정말 하루 100원씩 이렇게 예. 보시금 동참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백년대계본부의 사무총장으로서 실무를 거의 다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가 5개 위원회와 1개 연구소까지 다 이렇게 관할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예. 스님 각오랄까요? 예,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백년대계 본부가 어떻게 보면 종단에 여러 뭐 종단에 중요한 그런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지만은 특히 백년대계 본부는 총무원장 스님의 직속 기구로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국 불교 미래의 청사진을 펼치기 위해서 네. 저희 산하의 이제 사회와 갈등 또 네. 치유를 위해서 화쟁위원회를 네. 두고 있고요. 또 종단의 화합과 또 새로운 변화 혁신을 위해서 화합과 혁신위원회가 네. 있습니다. 또 미래의 한국 불교를 짊어질 어린이 청소년 또 청년을 위한 미래세대위원회 그리고 불교 문화의 다양성을 펼치고 또 문화 종책을 담당할 문화창달위원회 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백만 결집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기 위해서 구성된 백만 원력 결집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가 이제 불교 공동체 연구와 종단의 정체성 정립 연구를 비롯해서 네. 호국 불교를 학술 연구 활동을 위해서 불교 사회연구소가 네. 현재 백년대계 본부 안에 네. 함께 지금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스님.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그러니까요. 볼 수 예. 있습니다. 우리 부자님들께서도 항상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정말 백년대계를 불교의 백년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역할을 계속해서 잘 해주시기를 저희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예, 네. 많은 응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사단법인 동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우리 스님께서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 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꾸준하게 갖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출가한 이후로 네. 어린이 포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청소년이라든지 네. 이런 포교에 좀 이렇게 직접 네. 지도법사로서 활동을 하고 네. 또 아이들과 또 청소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에 이제 몸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쪽도 역시 쉽지 않은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아마 그래도 제가 이제 처음 네. 80년대 이렇게 후반쯤에는 정말 아이들도 많았고 네. 예, 청소년 법회라든지 그쵸. 활성화되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예. 지금은 정말 여러 가지로 참 어렵죠. 예.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동년의 그 이사장 소임을 지금 11년째 맡고 계시는데요. 이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선도해 온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사단법인 동년은 네. 어린이 포교 단체로서 네. 1986년에 아마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 부산 지역에 어린이 포교의 뜻을 가진 여러 스님들이 네. 원력을 한데 모아서 네. 이제 이 첫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네. 처음에는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한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들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청년 회원들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분들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당시 부산 지역의 정광근 스님을 비롯해서 해총 스님, 네. 또 정여 스님, 지연 스님, 신산 스님 등 정말 부산 불교 쪽에서 그러네요. 활동하고 계신 네. 스님들이죠. 이 스님들이 이제 어린이 포교에 관심을 갖고 현재 이렇게 쭉 그 사단법인 동년이 네. 지금의 어떤 발전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사단법인 동년에는 종단 최초 어린이 포교지인 연꽃지가 발간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3,500부 정도가 발간이 돼서 네. 이제 전국에 한 700여 곳에 어린이 단체 네. 또 사찰에 이렇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음. 또 어린이 포교를 위해서 네.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 연구라든지 또 법회 연구를 네. 위해서 어린이 교육연구소가 네.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또 매년 2번에 걸쳐서 네. 어린이 법회 또 이렇게 불교학교 음.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도자 연수회를 2차례에 걸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 부분이. 예, 네. 또한 이제 현재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포교도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이제 스님들께서 인식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의 문화 또 인성 교육을 담당할 사단법인 어린이 청소년 협회가 저희가 또 새롭게 법인을 설립해서 다양한 청소년 문화 사업이라든지 인성 교육을 지금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남쪽 지역에 그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근간을 맡고 있는 것이 동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동년이 꼭 어떤 부산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전국 단위의 전국적으로. 지부를 가지고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뭐 이사 회의를 할 때 보면 광주 지역에서 대구 지역에서 네. 여러 이제 스님들께서 참여를 하시고 또 그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정보라든지 또 법회 상황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항상 중심을 잡고 있는 단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어떤 지식과 경험을 축적을 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청소년과 어린이 포교를 절대로 놓지 않는 불교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김해 지금 독림선언 주지소임을 맡고 계시는데 여기가 또 굉장히 독특한 어떤 전법도량으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독특하다기보다는 어떤 이 시대에 필요한 또 뭐 꼭 불자뿐만이 아니라 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하나의 문화 공간 또 하나의 힐링 공간이면서 또 네. 교육과 수행을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안에는 다양하게 이제 뭐 이제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네. 또 차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갤러리 전시 공간, 또 저희는 도서관이 사찰 안에 또 이렇게 네. 별도로 있어서 네. 또 많은 스님들과 또 불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가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네. 그런 공간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새롭게 이제 절을 이렇게 도심에 지으시려고 하는 불자 스님들이 네. 하나의 롤 모델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부산 지역에서 새롭게 또 이렇게 전법하시는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절을 준비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요즘 아마 도심 포교당으로서의 어떤 새롭게 그런 전법 활동을 하려고 하는 스님들은 네. 지금 이런 어떤 추세로 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지역민의 문화센터 역할도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할 일들을 좀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하시는. 불자가 아니어도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또 모여서 화합하는 지역사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통도사 화엄살림법회가 열리면 항상 우리 지한 스님 법문을 저희가 많이 듣거든요, 방송에서. 예. 지한 스님이 은사 스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또 좋은 분을 은사 스님으로 모시게 되셨는지. 그렇죠. 저희 은사 스님 같은 경우는 참 그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네. 지금도 젊지만은 예. 네. 예. 그 20대 때 출가를 했을 때 그 당시 이제 통도사 강주로 이렇게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시는 스님들에게는 되게 엄격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따뜻하고 자상한 면도 있으셨지만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엄격하셨던 그런 스님으로 기억이 되고 네. 지금 제가 한 30여 년 수행자기를 가면서 네.
은사 스님의 그늘이 참 컸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네. 왜 출가를 죄송합니다. 이거 안 여쭤보는 거긴 하지만 저희가 또 여쭤보게 돼 있어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출가를 또 하셨나요? 우리 대부분 스님께서는? 스님들이 뭐 출가의 동기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에 좀 방황을 많이 그 말씀들 했다라고 많이 할까요?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어떤 삶의 무상함을 그 당시에 왜 그런 생각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이제 요양에 내가 출가를 하려면 좀 스님들이 많은 수행하는 그런 큰 절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네. 그 당시에는 통도사가 뭔지도 몰랐죠. 예, 그래서 아마 통도사에 이렇게 첫 입산을 하게 된 것이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요, 스님, 그 청소년기에 다들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무상도 느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출가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기 때문에 빨리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시기를 거치는 것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아마 출가했을 그 당시에는 대부분 스님들이 20대 초였어요. 맞습니다. 20대 초였고 네. 또 심지어는 10대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찍 그렇죠. 출가를 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35년 차 정도 되는데 아마 그 시대의 그 스님들이 아마 지금 가장 출가하고 나서 수행 생활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불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중심 세대가 바로 그때 출가하신 그죠. 분들이 80년대 아닌가. 출가하신 예. 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우리 은사 스님, 지한 스님께서 항상 주시는 가르침이 있다면 어떤 게 생각이 딱 나십니까? 예,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스님 청소를 하러 방에 들어갔는데 네. 스님께서 문득 음. 수행자로서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말씀이 여러 이제 조사 어록에 나오는 말씀이었지만은 지금도 제가 항상 가슴 속에 새기는 네. 어떻게 보면 가르침인데 안으로는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어야 되고 헐떡거림이 없어야 되고. 밖으로는 쓸데없는 인연을 짓지 말아라. 항상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그때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한참 막 이렇게 20대다 보니까 제가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아마 네. 스님께서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에 와서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 살아가는 속에서 뭔가 나침반이 되어준 분일 수도 있고요. 뭐 부모님, 친구, 도반 누군가는 있으실 거예요. 자,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우리 신공스님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한 사람은 태유 스님입니다. 태유 스님이요. 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스님이신지. 스님께서는 지금 현재 서울 법장사 주지이시면서 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십니다. 네. 스님께서는 참 오랜 인연이죠. 지금의 저를 있게끔 해준 스님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저를 항상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뒷바라지를 해주셨고, 지금도 항상 이제 그 올바른 수행자로서의 길을 가도록 늘 이끌어 주시는 그런 스님이 바로 이제 태유 스님이십니다. 그렇군요. 예.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 한번 보내시죠. 우리 태유 스님께. 예, 뭐 스님 현재 서울에서 열심히 도심 보교 활동을 하시면서 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활동하시면서 정말 늘 스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스님 언제 항상 법체 평안하십시오. 너무 건조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마음에 아마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얘기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약간 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초대석은 대한불교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사무총장이시고요. 사단법인 동년회 이사장이시고 그리고 독림선언 주지이신 신공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스님 맡은 소임이 정말 많으세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수행자로서의 어떤 그 본분사도 있으실 테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불자 입장에서 스님의 앞으로의 포교 원력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현재 뭐 제가 종단의 백년대계 본부의 소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 소임을 잘 마치는 것이 1차 목표이고요. 네. 또한 백만올려 결집불사가 또 원만히 성취되어져서 미래 한국 불교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원력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임을 마치고 나면은 아마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저희 독립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사회의 어떤 문화 발전 또 교육과 수행 도량으로서의 자리를 잡을 그러한 정진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갖습니다. 서울과 또 이 김해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오르내리시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불자님들 그리고 BBS 불교방송 만공의 공덕주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전국 곳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이것은 아마 방송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BBS의 불교 방송의 역할, 그 중요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만공의 회원 불자님들께서 큰 공덕의 후원이 되어주시고 그랬을 때 아마 불교 방송이 발전이 곧 한국 불교의 발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좋은 불자님들 좋은 인연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정말 한국 불교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앞장서서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불교방송 BBS 초대석에서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나눌 미니 법문은 좋은 인연 속에서 선근 공덕을 짓는 불자가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짧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 가운데 옷깃만 스쳐도 500생 인연이란 말이 있죠. 우리들이 살면서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많은 가운데서 좋은 인연도 있었고 나쁜 인연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불자님들에게 항상 뭐 법회 중에서도 또 일반 대화 중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좋은 인연을 우리가 많이 짓고 그러면서 성근공덕을 쌓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인연이고 또 좋은 공덕을 짓는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한 좋은 인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 인연으로 우리는 만나고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때로는 쉽게 생각하고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가 나라는 생각에 갇혀 있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어리석음으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듣고 배우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인연에 순응하면서 나쁜 인연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부처님의 바른 법 인연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황폐해질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좋은 성근 공덕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어떤 삶이 편안하고 행복할까요? 좀 어리석은 답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착하게 사는 거라 생각합니다. 혹자는 요즘 이 시대에 착하게 살면 손해도 보고 피해도 당할 수 있다 얘기하지만은 우리 BBS를 정치하는 불자 또 BBS TV를 보시는 불자님들은
좋은 인연 속에서 성근 인연 공덕을 짓는 불자의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